품은 천년의 고장 안동. 발길 닿는 곳곳 시간의 결이 켜켜이 쌓인 우리네 터전이죠. 우거진 숲길 위로 바람이 풍류를 전하고 굽어진 강물은 물결 따라 시간의 속내를 조용히 들려줍니다. 인류의 문화가 살아 숨쉬는 도시, 문명의 고귀한 가치를 품은 곳, 지붕 없는 유산박물관 안동에서는 과거와 지혜를 품은 내일과 마주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왜 이 오래된 유산에 다시 길을 묻는 걸까요? 새로 쓰일 그 길의 이정표를 유산의 지혜로 다시 그려봅니다. 경북 안동 천등산 자락 깊은 곳, 희뿌연 구름 장막이 거치자 천년의 숨결을 간직한 봉정사가 고요히 그 자태를 드러냅니다. 숨결마저 조심스러워지는 고즈넉함에 시간도 마치 오래전 그 자리에 머문 듯한데요. 봉정사는 통일신라 문무왕 12년 해인 672년 의상대사의 제자인 능인대사가 창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봉황이 내려앉은 절이라는 이름처럼 이곳엔 신화처럼 아름다운 서사가 찬란한 불교 문화와 함께 깃들어 있는데요. 대웅전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서방 정토를 관장하는 아미타 부처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락왕생한다는 극락세계를 관장하는 분이죠, 그죠? 거기 모셔져 있고 고려시대 건축물로 맞배지붕, 주심포 건물, 베을린 비둥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전국에 5개가 고려시대 건축물로 되어 있습니다. 강릉의 객사, 수덕사 대웅전, 그리고 영천 은혜사 거주암 영산전, 부석사 무량수종과 조사당 등이 있습니다. 극락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로 알려진 이곳은 고려시대의 건축 정신을 고스란히 품고 있는 일명 시간의 건축 교과서라 불립니다. 극락전은 단순한 예배 공간이 아닙니다. 기단 높이, 기둥 배치, 처마의 곡선 하나하나까지 조선 이전 건축의 원형을 보여주는 귀중한 산사인데요. 통일신라부터 조선까지 절제된 곡선과 견고한 짜임새로 천년의 풍화에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를 지켜왔죠. 이런 연유로 2018년 봉정사는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이는 봉정사가 단지 한국의 문화유산이라는 사실을 넘어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보편적 가치임을 의미하는데요. 자연과 잘 조화된 탁월한 보편적 가치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잖아요. 그 이유라 그러면은 일단 모든 관광객들이 들어오면 봉정사 오니까 편안해진다. 그것이 큰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대웅전의 그 고풍스러운 단층만 보고도 믿음이 간다, 정겹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습니다. 봉정사는 단지 오래된 건축물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도의 수행이 이어지는 도량이며 마음을 내려놓고 싶은 이들에게는 조용한 위안과 깊은 울림을 주는 공간입니다. 봉정사의 시간은 우리가 잊고 지낸 본래의 나와 마주보게 합니다. 봄에는 꽃비가 흩날리고 여름엔 초록숲이 더없이 청량하며 가을엔 검붉은 단풍이, 겨울엔 눈꽃이 고요히 산사를 감쌉니다. 봉정사의 사계는 그 자체가 하나의 찬불가인 셈이죠. 화려한 꽃들과 또 아주 오래된 목조 건물이 잘 어울려서 저희가 봤을 때 좀 지루하다 내지는 이제 좀 오래됐을 때 느낌, 그런 느낌이 덜해서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시간을 거슬러 온 느낌? 이 안에 들어와 있을 때는 약간은 좀 속세랑 단절된 느낌? 또 그런 느낌이 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마음의 편안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천년의 숨결을 간직한 이 산사에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고요히 마주 앉습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와 평온을 선사하며
다시 나아갈 힘을 주는 인류 모두의 유산. 봉정사가 간직한 시간의 가치는 우리가 굳건히 지켜낼 때 더 단단해지고 더 빛이 납니다. 봉황새도 쉬어가는 봉정사에 쉼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여기서 쉬어가시기를 강추합니다. 고고히 흐르는 낙동강. 강의 결 위로 자연과 사람, 스승과 제자가 맺은 인연이 하나의 물줄기로 이어집니다. 그 유유한 흐름이 닿는 곳, 우리는 시간의 깊이 위에서 더욱 빛나는 두 개의 서원을 만납니다. 도산서원, 그리고 병산서원. 조선 선비들의 삶과 학문, 그리고 그들의 고뇌가 고스란히 배인 곳. 자연을 스승 삼고 사람을 다스리며 세상을 품었던 배움의 뜰. 이곳에서 우리는 잊고 지낸 삶의 본질과 마주합니다. 그 첫걸음이 닿는 곳, 도산서원. 퇴계 이황 선생의 정신이 숨쉬는 학문의 산실입니다. 1574년 그의 맑은 뜻을 기리고자 제자들이 마음을 모아 세운 도산서원은 단순한 배움의 공간을 넘어 삶 자체가 학문이었던 시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학문이란 스스로를 닦아 세상을 이롭게 하는 길이다. 퇴계 선생의 깊은 가르침은 서원 곳곳에 그림자처럼 스며들어 오늘날까지 잔잔한 울림을 전합니다. 마치 겨울을 견뎌낸 매화처럼 그 향기는 시대를 넘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자연과 벗하며 글을 짓고 제자들과 함께 삶의 이치를 나눴습니다. 학문은 곧 삶의 덕목이었고 그 삶은 절제와 겸손으로 충만했습니다. 담백하고 단아한 서원의 풍경은 그의 고결한 인품을 닮아 지금도 우리에게 쉼과 성찰의 공간을 내어줍니다. 도산서원은 옛날에 유생들이 공부를 했던 그 건물과 퇴계 이황쌤의 사당이 그대로 모셔져 있고 또 1년에 한 번씩 도산 별과를 치르니까 옛날에 그 유생들이 공부를 했던 그 학맥을 이어받아서 가치성, 진정성, 보존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도산이 학문의 깊이를 내면에 쌓아 올렸다면 병산서원은 그 지혜의 울림을 세상을 향해 펼쳐냈습니다. 임진왜란의 혼란 속에서도 나라를 지켜낸 서해 류성룡 선생을 기리며 그의 학문과 실천적 공덕을 이어왔는데요. 만대루에 앉아 눈을 들면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병풍처럼 둘러선 산세가 한눈에 담깁니다. 이 장엄한 자연은 말없이 가르칩니다.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참된 배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선비들은 바람 소리를 스승 삼고 강물의 흐름에 귀 기울이며 세상을 논하고 미래를 그렸습니다. 병산서원은 서예 선생의 선현을 모신 곳으로서 임진왜란의 승전을 모시고 후세들에게 충효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원 역시 단지 오래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시대를 넘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이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우리는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잊고 지냈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뜨거운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그 여름에 그 뜨거운 거를 다 감안해서 잠재울 수 있게 너무 조용하면서도 고즈넉하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유네스코에 지정된 그런 곳을 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회가 깊습니다. 뜻이.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보시면 돼요. 와가지고 보니 너무 예쁘고 말 그대로 배경이 너무 좋아요. 가을에 단풍 물들 때 한번 놀러 오세요. I found out about this Confucian Academy via the UNESCO cultural passport here in Korea. So I also was able to get my stamp at the gate.
And yeah, I've had a really great time. I've learned quite a lot, actually. I didn't know much about Confucian academies before. And it's been a really great trip, and I really recommend coming. 세월이 흘러도 계절이 바뀌어도 서원에 깃든 지혜의 향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성리학 교육기관인 도산서원과 병산서원 역시 2019년 한국의 서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성리학 가치를 만들어가는 공간으로 인정받고 인류가 함께 지켜야 할 가치로 자리매김했는데요. 과거의 스승들이 남긴 지혜의 발자국, 그 흔적 위를 오늘의 우리가 다시 걷습니다. 도산과 병산은 우리 곁에 서서 고요히 가르치고 기다립니다. 강물처럼 흐르는 선비 정신은 시대를 넘어 인류가 함께 보존하고 이어가야 할 소중한 가치임을 세계에 알리며 우리의 마음을 닦는 등불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서원의 향기를 품고 다시 유연한 곡선으로 흐르는 낙동강. 우거진 화산을 타고 부는 바람은 수백 년을 살아낸 삶의 숨결을 실어 나릅니다. 시간이 머물고 전통이 살아 숨쉬는 곳, 안동 하회마을. 하회, 강이 돌아 흐른다는 뜻 그대로 낙동강은 마을을 휘감아 돌며 그 속살까지 정성스레 어루만집니다. 마을의 집들은 남향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삼신당 신목, 600년들이 느티나무를 중심으로 자연의 결 따라 자유롭게 배치된 고택들은 기와와 초가가 조화로이 어우러져 자연과 사람의 완전한 공존을 보여줍니다. 강 건너 부용대에 올라 마을을 내려다보면 펼쳐진 풍경마저 한 권의 철학이 되는데요. 하회 역시 그저 경관만 아름다운 옛 마을이 아닙니다. 조선의 예학 정신을 바탕으로 600년을 이어온 풍산 류씨의 시종마을, 풍산 류씨의 대종택 양진당, 서해 류성룡의 종택 충효당, 류성룡이 임진왜란 후 징비록을 집필한 옥연정사, 겸암 류은룡이 후진양송에 힘썼던 겸암정사, 후학들이 겸암을 기리며 세운 화천서원까지 하회의 고택들은 삶과 학문, 공동체의 정신이 하나로 어우러진 살아있는 유산인데요. 이런 배경으로 2010년 하회마을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세계유산 등재는 오래된 마을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다는 찬사와도 같은데요. 마을의 관습과 풍경, 그 정신이 인류 모두가 지켜가야 할 문화여 보편적 가치가 된 겁니다. 하회마을은 더 이상 과거에 멈춰선 공간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예와 풍류를 즐기고 전통을 현대 언어로 풀어냅니다. 전통의 옷을 입고 다시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회마을은 또 고난과 화재, 전쟁의 시간도 견뎌낸 연대와 품격의 마을입니다. 전란 속에도 대문을 열어 피난민을 품고 화재가 나면 집과 곡식을 나누며 공동체 가치를 지켜왔습니다. 그 정신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양진당에 걸린 족자 그대로 겸손과 상생, 이 말이 하회마을의 삶이자 철학이 되었습니다. 하회는 시대를 넘어 인류가 함께 보존하고 이어가야 할 소중한 가치를 세계에 알리며 다가올 세대를 향해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시간은 머물지만 이곳에 깃든 정신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내일의 인류에게도 깊은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이죠. 초랭이가 웃으면 객석도 같이 웃고 각시가 춤을 추면 덩달아 관객들도 어깨춤을 절로 춥니다. 매일같이 무대가 펼쳐지지만 그 울림은 매일 다르게 모두의 가슴을 흔듭니다.
하회 별신굿 탈놀이. 신에게 바치던 굿에서 시작해 모두의 삶을 담는 무대로 확장된 탈놀이는 탈을 통해서 억눌린 속마음을 푸는 공동체의 신명을 800년 넘게 이어오고 있는데요. 세상을 향해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위로하며 그렇게 쉼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왔습니다. 양반, 선비, 중, 할미, 각시, 초랭이, 이매, 부내, 백정까지 계급과 신분, 인간의 희로애락을 고스란히 담아낸 이 탈들은 단순한 가면이 아닌 사람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은데요. 양반의 허상, 백정의 서름, 중의 탐욕까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장단 속에 담아냅니다. 관객은 무대의 벽을 허물고 함께 춤추며 웃는데요. 그 웃음은 마치 억눌렸던 삶을 가볍게 풀어주는 작은 혁명과도 같았습니다. And I really loved this town because it was amazing. I loved the show with the mask, and I was really happy to know about a UNESCO village. So I enjoy it very much. 저희가 이번에 80명 외국인 친구들과 함께 방문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그런 한국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임과 동시에 이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도 제정되어 있어서 더 뜻깊이 큰 그런 공간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탈의 생명을 불어넣는 조각가 역시 단순히 나무를 깎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과 마음을 새겨 넣는다는 각오로 작업을 이어갑니다. 처음에는 이제 나무를 건조할 때 나무가 일단 조각하기 좋은 상태여야 조각이 수월하거든요. 하회탈 같은 경우는 측면에서 볼 때 코의 높이가 10cm, 11cm 정도로 굉장히 코가 높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그 정도 두께로 제재를 해오면 그 내부까지 수분이 마르려면 한 3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일단 3년 정도 나무를 제대로 건조를 하게 되고, 나무가 건조될 때 균열이 생기거나 뒤틀림이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잘라내고 온전하게 건조가 된 부분으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건조하는 과정도 뭐 일단은 기본으로 중요한 거고요. 또 조각 자체도 하회탈이 어떤 예전에 자료로만 남아있는 가면이 아니고 국보탈이 현재 그 박물관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 탈을, 그 형태를 그대로 재현해내는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그 미세한 변화까지 다 잡아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한 일주일, 열흘 정도 작업 시간이 걸리고요. 작업을 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립니다. 2022년 모로코의 고도 라바트. 세계는 하회 별신굿 탈놀이에 주목했습니다. 그 심오한 몸짓과 숨결 속에 깃든 풍자와 해악이 세계 인류무형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것인데요. 단순한 놀이를 넘어 함께 웃고 울고 삶을 나눈 사람들의 문화. 그 깊은 울림은 전 세계인의 마음에도 깊이 각인됐습니다. 박물관 속 박제된 유산이 아닌 웃음으로 시대를 이겨낸 살아있는 문화의 심장이 된 겁니다. 1928년 이후 한때 단절됐던 하회 별신굿 탈놀이는 지역 문화인들의 노력으로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귀한 유산은 아이들이 직접 탈을 만들고 체험하며 젊은 예술가들이 새롭게 해석하며 계속해서 숨을 쉽니다. 단절이 아닌 이어짐, 기억이 아닌 실천. 세계 인류무형문화유산 하회 별신굿 탈놀이는 어울렁 더울렁 함께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는 지혜의 마당이었는데요. 그 웃음 속에 깃든 우리네 풍자와 철학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당에서 탈놀이로 시대를 풍자했다면 몸짓으로 전하기 힘든 지식과 글, 학문은 나무 위에 아로 새겨 후세에 전했습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지금도 살아 숨쉬는 신념의 기록, 바로 유교 책판인데요.
유교 책판은 정치와 철학, 역사와 인륜까지 조선 500년을 지탱한 정신의 서사를 목판에 새겨 책으로 펴낸 한국 인쇄 문화의 뿌리였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305개의 문중과 서원에서 기탁한 유교 책판 718종, 총 64,226장을 보관하고 있는데요. 그간 문중과 서원의 손에 맡겨져 흩어지고 훼손됐던 유교 책판을 모으기 위해 한국국학진흥원이 2002년 목판 10만 장 수집운동을 전개했고, 그렇게 모인 책판을 지금은 이곳 장판각에서 살아있는 기록이 됐습니다. 장판각에는 2015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64,200장이 유교 책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후 추가로 수집된 3,000여 장을 포함하면 현재 약 67,000여 장의 목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유교 책판이 한 장의 가로 길이는 보통 50cm입니다. 64,000여 장의 유교 책판을 쌓으면 에베레스트산 4개의 높이에 해당될 정도로 방대한 규모입니다. 유교 책판은 그 내용뿐 아니라 목판 제작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유산입니다. 해자의 부운약은 고려시대 목판에서 조선시대 목판으로 넘어가는 목판 기술의 전환기적 특성을 담고 있죠. 목판 기술의 역사는 물론 그 내용도 방대합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문집, 족보, 지도, 그리고 각종 이론서와 역사서들이 다방면에 걸쳐 그야말로 방대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 모든 책판이 단 한 명이 아닌 지식인 공동체의 공론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인데요. 끊임없는 논의와 합의를 거쳐 출판 여부를 결정했기에 그 내용 역시 신뢰와 품격을 담고 있습니다. 유교 책판은 단순한 인쇄 도구를 넘어 한번 제작하면 대량 인쇄가 가능하고 수백 년 동안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필사본이나 활자본보다 지식과 교육의 확산에 훨씬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이처럼 많은 시간과 비용, 인력을 동원하여 책판을 제작한 가장 큰 이유는 영구적으로 지식을 보급하고 확산시키는 큰 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지식과 가치를 품은 공공기록의 결정체. 2015년 이 유산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2002년부터 시작된 수집과 복원, 그 길고 부단했던 노력들이 마침내 세계 인정을 받은 것이죠. 2015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면서 유교 책판에 대한 학술적 관심과 논의도 뜨거워졌습니다. 국가가 아닌 지식인 공동체가 공론을 통해 만들어낸 기록. 그것은 시대를 초월한 한국 정신의 초상입니다. 유교 책판은 연구 보존을 위해서 항온, 항습 장치와 방충 처리 등 과학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목판 아카이브라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여 일반인과 연구자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책판 실물을 직접 볼 수 있도록 개방형 수장고인 전시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출체험과 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교 책판은 단순한 보존 대상이 아닌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개성될 수 있도록 관련 인물과 간행 공간, 역사적 사건 등을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대중화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시대가 급격히 변할수록, 문명이 고도로 발달할수록 오늘을 사는 우리는 질문이 더 많아집니다. 우리는 어떤 가치를 남기고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다음 세대에 전할 것인가? 여기 그 해답을 주는 유산이 있습니다. 세월이 빚은 고요의 산사, 선비의 정신이 살아있는 서원, 해학의 달과 풍자의 몸짓, 그리고 우리 정신의 뿌리인 고향 마을과 시대의 가치를 새긴 목판까지, 그 속에 시대를 건너온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곁에서 묵직하게 다음 세대를 위한 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